이게 무슨 맛이에요? 맛있겠다 나도. 진짜 아이스크림이네? 응. 대박. 그거 홍보하는 거야, 그거. 이게 무슨 홍보예요 선생님? 줘! 빨리 먹고 줘. 우리 피아노 분들이 단 거 많이 먹으면 피부 안 좋다고. 지금 이론과 실제가 전혀 맞지 않나요? 그럼 저는 피부가 괜찮아서 괜찮아요. 예? 뭐라고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료실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 실내에 있는데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아니면 형광등 밑에서 일을 오래 하는데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답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형광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형광등은 그 형광등 안에 보통 아르곤가스나 수온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를 주면서 그 안에 있는 수온가스를 방전을 시켜요. 방전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외선이 쫙 나옵니다. 보통 우리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이 투명하지 않죠. 형광등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이걸 형광염료라고 하는데 이 형광염료가 자외선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를 가시광선으로 바꾸어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형광등을 통해서 접하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런데 형광등에서 방금 자외선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형광등 밑에 오랫동안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형광등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리가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양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형광등 거리를 10cm 정도, 여기다 형광등을 앞에다 이렇게 두고요 8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피부에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형광등을 10cm나 25cm 정도 거리에 두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 공부할 때 스탠드 쓰잖아요. 스탠드. 그럼 이 스탠드 등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이렇게 노출되면 좋지 않죠. 근데 8시간 이상 노출되는 사람이 있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 저는 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와 같이 피부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된다고 하면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형광등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에 대한 걱정은 더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형광등 아래에 요즘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판을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요 이 빛을 다시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플라스틱 판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덧대주면 좀 더 분산돼서 나와서 거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피부 말고 좀 더 우리 자외선에 취약한 질환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루푸스 그리고 색소성 건피증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사실 이런 형광등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없을까요? 있죠. 대안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 형광등, 백열등 이런 등들은 실제로 자외선의 노출들이 미량이지만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LED 있죠. LED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많은 제품들이 형광등에서 LED로 바뀌잖아요. 뭐 전기료도 싸고 실제로 또 안정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 바뀌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LED를 쓰시면 됩니다. 특히 학생들 공부할 때 스탠드 등이 단순 백열등이나 형광등과 같은 등이 있다면 차라리 이를 LED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 바를 필요가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를 필요 없다 입니다. 가깝게 있다면 발라야 한다. 이마저 귀찮다면 LED로 바꾸시면 됩니다. 보임 필요가 없네. 응? 보임 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가시광선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실내에서는 그 정도의 가시광선을 쬐일 일이 별로 없죠. 형광등 빛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빛이 한테 들어오는 정도의 양만 해도 상당히 좀 센 편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그러면 얼굴이 안 타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가시광선, 그러니까 이런 빛이 되게 강한 곳 있죠?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어? 빛이 되게 강한 거. 야구장?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야구장에 들어오는 그 등에 있는 빛의 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 빛의 세기가 상당히 얼마나 강하냐면 눈이 좀 부실 정도로 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미열도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저기서 선생님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시광선은 늘 나오지. 강한 가시광선. 아, 강한 가시광선. 근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야구장이 동네에 있대요. 신기하네요. 야구장이요? 축구장이요? 축구장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강한 가시광선이 노출될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같이 동양인들의 경우는 그냥 피부색이 아예 밝은 백인과는 다르게 그 강한 가시광선을 쬐었을 때 색소가 침착될 수 있는, 즉 피부색이 검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야구장을 갔을 때 우리가 이 빛으로부터 차단을 하려면 뭘 하면 되냐? 바로 선크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지금 야구장에서 나오는 아주 강한 라이트는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광선이 사람한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것도 정답은 반반입니다. 우리가 차단제 종류 중에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기자차입니다. 물리적 차단제, 무기성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무기자차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자외선 A와 B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백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광선까지 일부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야구장을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무기자차를 사용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과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UVA는 약하면서 아주 길게 들어오는 파장, UVB는 아주 짧으면서 짧은 파장, 강한 파장. 그래서 실제로 창문을 통과하는 것은 UVA는 통과해서 들어오고 UVB는 거의 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문 근처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늘 커튼을 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양은 거의 대부분 UVA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UVA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한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싫다 하면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블라인드를 달아서 가리든지 커튼을 치든지 하면 되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깝게 유리창에 가깝게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이 밖에서 들어온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외선은 UVA이고 UVA는 실제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오랜 기간 동안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크림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선크림은 요즘에는 대부분 선크림이 UVB와 UVA를 모두 차단하는 선크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밖에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